지금까지 금값이 오르려면 무려 14만 달러가 돼야 됩니다. 지금보다 금값이 무려 28배가 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무리 미국이 동일해준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의 양이 빚을 탕감할 정도로 많은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왜 그러냐? 당장 브릭스 국가들이 자기들만의 통화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다른 모자사에서 금의 비중을 40%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브릭스조차도 금의 비중을 40%만 가져가고 자기들 독자 통화인 유닛이라는 걸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미국은 달러 패권을 갖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면 미국 부채 20%만 보증한다. 그럴 때는 금값이 28,000달러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부채 10%만 보증한다. 그럴 때는 금값이 14,000달러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10% 또는 요거보다 조금 높은 정도에서 금값이 올라가는 건 용인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달러 약세를 주장해왔죠. 그런데 다른 종이돈 대비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달러를 우리가 많이 찍었다 이건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달러보다 유로를 훨씬 많이 찍었고요. 그리고 위안화도 달러보다 훨씬 많이 찍었고 엔화는 아예 달러보다 한 4배쯤을 더 많이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를 다른 종이돈 대비 낮추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금 가격 대비 낮추는 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금값이 1,800달러에서 5,000달러가 됐다는 것은 거꾸로 보면 달러 가치가 금 대비 5분의 2 토막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종이돈보다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금값, 여러분, 금이 돈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달러는 어마어마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값 대비 약달러를 일부러 용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미국의 부채가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건 맞지만 여전히 미국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죠. 여전히 패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 먹고 금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면 아직은 떨어뜨릴 힘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값을 떨어뜨리려는 액션을 지금 제대로 취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이걸 바라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값이 오른 걸 유럽도 은근히 바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발언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래서 실수냐 고백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클라스 노트라는 사람이 2023년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중앙은행의 대차 대출과 손실이 누구도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마구잡이로 찍어내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금을 재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금값이 오르게 되면 그 20년 이후로 손실을 메꿀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유럽이 이게 정말 가능하냐 하면 유럽 국가들의 주요 국가들을 잘 보면 외환 보유액의 무려 70에서 80%가 금입니다. 여러분, 독일 같은 나라 외환 보유액 거의 80% 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프랑스나 이탈리아도 금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금의 재평가를 하면 빚을 상당 부분 탕감할 수 있는 건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금을 갖고 있는 양이 고작 104톤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금 보유량은 세계 39위입니다. 우리 한국은 외환 보유액의 한 1%만 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것도 남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보관되어 있냐? 영국에 보관되어 있고요. 요즘에 독일 같은 나라는 남의 나라에 보관되어 있던 금을 전부 다 독일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 왜 그러냐? 지금 지정학적인 위기가 계속되는 데다가 또 언젠가는 금 수출 금지한다든가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을 자국으로 전부 다 가져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금값이 마냥 올라가게 놔둔 다음에 금을 재평가해서 빚을 탕감하고 또는 미국의 달러를 보증하는 방식을 쓰면 얼마든지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데 금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겠지만 근데 이 계획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국의 금 보유량이 너무나도 비밀스럽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금 보유량은 미국이 8,133톤, 중국이 2,262톤이니까 경제 규모 대비 중국의 금 보유량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금을 재평가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중국이 원래 금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 들어서 금값 급등의 주요 원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실제 금 보유량은 최소 3,000톤에서 5,500톤까지 갈 것이라는 썰이 많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중국에서는 금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좀 있으면 한 3, 4년 지나면 금 보유량이 미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기술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4,000톤이면 미국이 금 가격을 재평가해서 뭔가 달러의 기반을 갖다주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만약에 5,500톤이 넘고 점점 늘어나서 언젠가는 미국보다 중국의 금이 더 많은 게 늘어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금을 재평가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한테 혼선을 주기 위해서 금 보유량을 비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인지 안 가르쳐줘야 미국이 헷갈려서 재평가 할까 말까 지금 엄청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 가격이 마냥 올라간 걸 미국인들이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왜? 중국에는 금 매장량도 많고 생산량도 많기 때문에 금을 섣불리 재평가했다가 자칫해서 중국의 국력만 강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금값이 1초 연시에 5,000달러를 돌파했음에도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위험도 있음을 명심해야 되는데요. 일단 가장 위험한 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시장이 발되고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매도 한동이 생기거든요. 왜 그러냐? 항상 그렇듯이 금을 저처럼 오래 보유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기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특히 또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Because when you love something, you push it forward. Nespresso.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집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징역 15년이 구형됐던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일교 관련 혐의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명리 추구해 수단으로 무용했고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통일교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통일교 의혹이 잇따라 유죄로 판단되면서 정규 유착 수사는 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관세 3만 원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또 달라졌습니다. 한국과 어떻게든 해결책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지자들 앞에서 자신의 협상술도 자랑했습니다. 오늘 같은 법정에서 유죄를 언도받은 피고인 3명, 그들의 죄를 믿고 있는 한 단어는 바로 통일교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샤넬백 1개와 드라프 목걸이를 수수했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혈안을 알선하려 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징역 1년 8개월, 특검의 구형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영리를 추구했다는 점, 사치품으로 시장하는 데 급급했던 점을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씨도 실형을 면치 못했기에 정규 유착수사는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소식은 김혜리입니다. 600m 앞에 시속 30km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심 재판부가 오늘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특검이 기소한 지 약 5개월 만의 결론입니다. 특검은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실제 선고량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으로 부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시세 조정 세력하고 이동정보 없이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불가하게 보인다고 300m 앞에 시속 30km 신호과속 단속 불법 여론조사 구간입니다. 수수 의혹도 명 씨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상대방들 중 하나였으니 여론조사 결과 정석적으로 분석되는 주체였다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허난 청탁의 대가로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샤넬 가방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를 거짓말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최고 권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점을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또한 청탁과 공부되어 오면 국가의 사적 뿌리치지 못하고 수사한다.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특검은 선고 직후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인성 재판부는 같은 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김건희 씨는 선고 결과를 들은 뒤 재판부를 향해 2번이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선 변호인들과 만나 재판부의 엉뚱한 지적을 경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풍부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드렸습니다. 조혜영 기자. 검은 코트와 정장을 입은 김건희 씨가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옵니다. 선고당인 오늘 역시 지난 재판들에서처럼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선고 내내 거의 미동 없이 정면만을 의치했습니다. 재판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단이 나오자 이 부분 조사 자신의 중에서 무죄를 선고하죠. 변호인들에게 설명해달라는 듯한 눈빛을 보내며 말을 걸고 그러자 최지우 변호사가 귓속말로 답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나온 정치자금법 혐의 무죄 판단. 이상민 그리고 정치자금 법이라는 사실을 문제 제기했습니다. 최 변호사와 최명선 변호사에게 번갈아가며 말을 거는데 최 변호사가 조용히 하자는 손짓을 보이고 최 변호사는 무죄라는 입모양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꾸짖는 말을 들으면서도 미동이 없었습니다. 무죄 부분을 알리길 원하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의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런 평가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선고가 끝나자 재판부를 향해 목을 돌려 두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돌아간 김 씨는 변호인들을 통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1km 앞 재판부의 12시 엄중한 지적을 방향 경허히 받아들이며 차고입니다. 무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숭고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측은 선고 직후 형이 높게 나온 부분이 있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특검은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현입니다. 유죄로 인정된 알선 수재 혐의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1,271만 원짜리 샤넬백 1개와 6,220만 원대의 드라프 목걸이를 받았다고 결론됐습니다. 통일교 청탁과 김건희 씨 알선 의지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석 달 먼저 받은 802만 원짜리 샤넬백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이뤄진 금품 수수를 쪼개서 판단하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2022년 4월과 7월 통일교로부터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총 8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271만 원짜리 샤넬백 1개와 6,220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 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802만 원짜리 샤넬백을 받은 건 무죄로 봤습니다.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받은 샤넬백에 대해선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김건희 씨와 통일교 측이 통화한 적은 있지만 의례적 표현일 뿐 성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석 달 후인 7월에 건넨 1,271만 원짜리 300m 샤넬백은 앞 무죄로 12시 방향 당시 통일교 차고입니다. 2인자인 윤영국 부장의 문자와 전화 통화를 전달받아 유엔 제5사무국 설치는 통일교의 청탁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두 번째 샤넬백을 받은 뒤 통일교 측과 전화 통화에서 아주 늘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좀 힘이 되어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 점을 봤을 때 알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부인한 그라프 잠시 후 목걸이에 대해서 12시 천안 방향 차례를 크게 차고입니다. 전달했다는 문제법사 진술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성대가 있는 작곡한 모습이 2013년부터 쌓은 피고인과의 신뢰가 한탄시킬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하여 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뒤늦게 샤넬백 수수를 인정하고 사과한 점을 무리한 것으로 보면서도 최측근 비서 윤영옥 씨 등의 허위 진술을 보고한 점을 가중성을 두었습니다. 500m 하지만 앞 우인성 재판부는 사창 가장 교차로에서 비싼 그라프 다란 목걸이를 받지 아이씨 않았다고 8번 김건희 씨가 끝내 거짓말한 사실을 수원방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건진의 입장권과 유죄 판단에 결정타가 됐습니다. 김건희 씨는 수사 초기부터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 없다며 의혹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뢰를 붙인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전달자인 건진법사 전선배 씨도 처음엔 금품을 잃어버렸다며 김씨편에 섰습니다. 그라프 복권을 통해서 이제 김건희 선물이라고 하는 거 정말 잃어버렸습니다.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제가 이제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판에서 밝혀질 거라고 말했던 건진은 그날 뒤 첫 600m 재판에서 앞에 시속 입장을 했습니다. 7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 70km 과속 단속 잃어버렸다던 구간입니다. 샤넬백과 구두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까지 전부 실물을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3.4km 제 이야기 지하차도 따지 직진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김건희 씨는 그제서야 샤넬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가장 고가인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탁 대가로 샤넬백뿐 아니라 그라프 목걸이까지 받아 챙긴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랜 신뢰관계로 묶여있던 건진이 입장을 바꾸고 실물을 제출한 게 김건희 씨 실형 선고에 결정적 계기를 작용했습니다. JTBC 양정지입니다. 김건희 씨 선고가 끝난 뒤에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적 시작금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징역 2년 이대로 구형된다며 의원직을 잃게 되는 통계입니다. 핵심 증거는 JTBC 단독 보도 관련된 권성동 승부한적 서포트라는 바이어이드입니다. 하락각 총재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알려준 것도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김필환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을 유기라고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은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됐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JTBC가 보도했던 권성동 큰거 한 장 서포트가 핵심 증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2022년 1월 9일 윤 전 본부장이 다이어리에 적은 내용입니다. 이날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돈을 드린 것은 작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억 원이 전달된 뒤부터 두 사람의 연락 빈도가 많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동대 자리를 수정하고 한학장 총재의 음정 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알려준 것도 모두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출신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법률 전문가임에도 공소 사실을 계속 부인하기만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 측에 연락해 말 맞추기를 하려다 JTBC 보도로 들통나고 있습니다. 조사가 나오니 우리님이 좀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저거고요? 아니 저기 윤 본부장님. 그럼 일단 통화. 저는 저 배송 기사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권 의원은 선고를 듣고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선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하차도 JTBC 진입입니다.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장 총재 승인을 받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통일교는 그동안 종교 탄압이고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그 논리가 모두 깨졌습니다. 김영민 기자.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0개월, 500m 법사 제 3년과 이야기 청탁금지법 위반 지하차도 혐의는 징역 6개월입니다. 진입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능동적으로 900만 원을 주도했지만 한학장 총재의 승인을 받고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는 지난해 4월 JTBC 정보도 이래 300m 제 이야기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재판부는 최고 결정권자의 승인 아래 진행된다고 결론낸 겁니다. 통일교는 특검이 답변 청탁 공문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이유는 국교 탄압을 외쳤습니다. 잠시 후 제 이야기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이날 통일교 측은 과도하고 무리한 종교 탄압적 압수수색이며 종교적 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국가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대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통일교가 민주주의 체계를 훼손했다고 공감이죠.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측의 유명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진술했고 합의도 개최로 인정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1심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한학장 총재 재판에도 정치하는 영향을 미치고 1km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김건희, 310m 권성동, 우회전입니다. 세 피고인의 선고를 종합해서 동의하며 통일교의 정도 요청은 1심 판결로 입증됐습니다. 엄정한 수사의 필요성도 재확인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시선은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교 요청 의혹을 파헤칠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쏠립니다. 정혜성입니다. 통일교 정경 유착 의혹은 2인장 윤영호 전 본부장 입에서 시작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로비 대상은 김건희, 권성동뿐만 아닙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면담에서 500m 2018년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310m 우회전입니다. 또 2020년 이쪽 민주당 의원과 김규현의 통합당 300m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310m 우회전입니다. 4차로를 이용하세요. 2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310m 앞 우회전입니다. 합수부는 최근 신천지 수사도 본격화했습니다. 2022년 대선 전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 집단 입당에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는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JTBC는 신천지 전직 150m 간부들 앞 진업과 좌회전입니다. 사건과 이명 사회 등이 있으면 차로를 최소 5만 명이 이용하세요. 입당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리당을 해야지 그 당내에서 우리의 입지를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전직 간부들은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였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아. 또 우리는 여기 검찰 경장도 잘 알아. 이번 수사를 통해 종교가 정치를 오염시키는 정보유착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혐의들을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도이치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입니다. 공범까지는 아니라는 게 결론입니다. 다만 자금이 시세 조정에 동원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점은 300m 사실없습니다. 특검이 경로를 의무가 다시 아니라 탑승합니다. 강제죄를 적용했다면 오늘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정부 검찰의 발표 내용을 일부 뒤집었습니다. 주가 조작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면접을 잠시 후 했었는데 유턴입니다. 이어서 260m 앞 우회전입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무죄 이유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과 역할을 분담해 실행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뽑았습니다. 일당과 공모해 시세 조정을 했을 때 적용되는 불법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시세 조정에 관하여 직접 알려준 바가 있다고 진술하는 사람에 있어서 피고인이 시세 조정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가 시세 조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잠시 드러났습니다. 후 입지적으로 우회전입니다. 자신이 자금이나 주식, 시세 조정 행위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계좌를 맡기고 수익 약정을 40%나 맺고 증권사 직원과 통하면서 녹음될 것을 걱정한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2년 전 검찰의 설명과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당시 검찰은 김건희 씨가 시세 조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세조정 금액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성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미필적으로 남아 주가 조작을 인식한 차에 자금을 제공했다면 300m 방조죄에 앞 해당한다고 우회전입니다. 했습니다. 이어서 손모 씨는 이런 170m 방조죄가 앞 우회전입니다. 하지만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방조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특검이 2심에서 방조죄를 추가할 경우 법원의 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네, 잠시 이번엔 후 명태균 씨 관련 우회전입니다. 혐의입니다. 정치자금 이어서 법위반이 적용된 이 혐의에 대해서 170m 문제가 앞 나왔습니다. 우회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여론조사는 명태균 씨 스스로 판세 분석을 위한 거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그 대가라는 점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명 씨와 통화한 내용들을 보면 꼭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배승주 기자. 오인성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58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대본에 맡겨온 윤 전 대통령 후보가 2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여론조사 비용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피고인 부부에게만 제공된 여론조사는 3회에 불과합니다.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상대방들 중 하나였을 뿐 명 씨가 무상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의혹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파견하였다면 명태균이 여러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김영선을 공천해줄 것을 부탁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 씨는 공천과 관련해 줄곧 김건희 씨를 언급해왔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0m 앞 목적지가 공천을 있습니다.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강성희 신부인 윤 전 대통령이 민간인에 불과한 명 씨와 직접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해줬대. 김건희 씨까지 명 씨를 안심시키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전방위로 나눈 안내를 통화 종료합니다. 녹취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권성동하고 지금 윤석열이가 반대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검찰이 말씀 잘 될 거예요. 이 때문에 김건희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사건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JTBC 배승입니다. 재판부가 선고한 김건희 씨의 추징액은 1,281만 원입니다. 특검은 9억 4천만 원을 구형했는데 80분의 1만 선고한 겁니다. 20억 원의 벌금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나 많이 준 건지 정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수된 그래프 복권이 한계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추징금 1,281만 5천 원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요청한 추징금의 8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앞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까지 1억 3천만 원으로 모두 합해 9억 4천만 원의 추징금을 요청했습니다. 벌금은 부당 이득이나 불법 금품 수수 금액에서 가중해서 선고할 수 있어 추징금의 2배 이상인 20억 원을 선고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이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용 시세 조정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세 조정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해 추징금은 없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 대가로 고가의 사치품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압수된 목걸이는 몰수합니다.
몰수되어야 할 가방은 천수산 등축찬 현재 몰수가 불가능한 그 가액을 추진합니다. 김건희 씨가 지난 2022년 7월 받은 1,271만 원짜리 샤넬 가방과 손수감 농축차 부분만 추징하고 이미 권진법사가 현물로 제출한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하고 마무리 지은 겁니다. JTBC의 이성철입니다. TV로 생중계된 우인성 부장판사의 오늘 선고에 여러 우연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구형량과 큰 차이가 있는 선고 결과에 타당히 일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1년 8개월을 말하면서는 김건희 씨의 반성도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국민 앞에서 또 법정 안에서 끝까지 사실을 부정하고 거짓말을 했던 점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박병일 기자. 우인성 재판장은 옛말을 소개하며 김건희 씨의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옛말에 형무등급 그리고 추모리불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며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와서 법의 일반을 주고